이번에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집합이 뭐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X가 A의 원소야. 그런데 X가 A의 원소면 그 X는 B의 원소도 반드시 된대. 그런 것을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B의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습니다. 그럼 이 B의 부분집합은 뭐냐면 이 B에 있는 원소들 있죠. 이 원소들 가지고 너희들이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나는 2하고 3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얘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여기 있는 2, 3이 B에 다 있죠.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 4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합 B에 4는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아닐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별히 공집합은 모든 집합, A집합이든 B집합이든 모든 집합에 대해서 전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가 예를 들어서 1, 2, 3이야. 부분집합이 뭐라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럼 나는 1, 2, 3을 모두 사용해서 집합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 1, A에 있고 2, A에 있고 3, A에 있기 때문에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런 상태에서 또 B는 C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A가 이렇게 있고 그럼 B가 A를 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C가 또 B를 품고 있는 거야. 이 C는 A를 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집합에서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하면 걔는 무슨 뜻이냐면 원소들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A하고 B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해. A랑 B가 같다. 그런데 모든 원소가 같아야 돼. 그 안에 있는. A가 1, 2, 3이야. B가 1, 2, 3이다. 그러면 두 집합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같다라는 표현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려면 둘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둘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근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A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나는 얘의 부분집합들을 쭉 다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집합이 있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 1을 갖고 내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1 또는 2 또는 3. 이번에는 1하고 2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겠습니다. 1, 2. 1, 3도 있겠죠? 2, 3도 있을 겁니다. 그럼 두 개짜리는 다 있고 이번에는 1, 2, 3 모두를 사용해서 부분집합을 만들 겁니다. 1, 2, 3. 됐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1, 2, 3은 자기 자신이잖아. 그치? 자기 자신을 빼고 나머지 얘를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A가 B가 아닐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보기 1번을 한번 볼게. 자, A는 X가 원소인데 X는 2의 배수입니다. 2, 4, 6, 8, 10. 얘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땡땡땡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자, B는 어떻게 돼 있니? 4, 4의 배수니까 8, 12. 자, 이렇게 갑니다. 보시면 이 A라는 집합 안에는 이 4, 8, 12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 그쵸? 그래서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는 될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안 됩니다. 왜? 여긴 2가 있지만 B에는 2가 없죠. 여긴 6이 있지만 여긴 6이 없단 말이야. A의 모든 원소를 B가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A는 어떤 놈이야? 9의 약수네. 1, 3, 9입니다. 자, 그리고 B는 3, 9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3, 9를 얘가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있는 3, 9를 얘가 갖고 있잖아. 맞습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 X가 원소인데 이 X는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 얘는 X로 묶어보면 X제곱 빼기 1이죠. 얘가 0입니다. 그럼 근이 누구니? 0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집합은 마이너스 1, 0, 1이야. 보면 B하고 원소가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A랑 B가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B의 부분집합도 되고 B가 A의 부분집합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2번을 한번 볼게. 자,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치? 마지막에 이렇게 집합기호가 있지 않니? 얘는 이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래. 그럼 그 부분집합에 일단은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공집합이라는 놈, 이 원소를 갖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을 때 얘가 이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 2번은 일단 공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도 있을 거고 2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3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원소 1, 2를 갖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1, 3을 갖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2, 3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1, 2, 3 모두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공집합은 S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옳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공집합이 이 S의 원소냐? 그러면 S라는 집합에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지. 자, S라는 집합에는 얘하고 공집합하고 1하고 2하고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이 집합. 이렇게 원소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맞다고. 얘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1을 갖고 있는 이런 집합. 얘가 S의 원소니? 원소로 갖고 있잖아. 그치? 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이 S의 원소냐? 1을 원소로 갖고 있니? 갖고 있잖아. 여기 1을 원소로.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 집합 1, 2가 S의 원소냐? 얘는 아니죠. 왜? S의 원소가 되려면 자,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뭐 이런 놈도 있는데 제가 원소라면 여기에 이 모양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통으로 이 모양이 들어와야 돼. 근데 여기 없죠. 틀렸습니다. 이건 맞아. 1, 2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다. S의 부분집합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죠. 그러면 부분집합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아시겠죠? 익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얘가 A의 원소냐? 이 모양이 A 집합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옳은 얘기.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0하고 2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죠.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니? 자, 여기에 있는 원소 0하고 2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 모양이 A의 원소냐라고 물어봤어. 원소 아니죠. 이 별표는 이 별표 자체가 A의 원소지. 내가 만약에 이 별표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맞아.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놈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죠. 그쵸? 자, 얘가 A의 원소란 얘기는 이 집합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놈 자체가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양 자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소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어.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옳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이게 무슨 뜻이라고? A랑 B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들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봤더니 B 집합에 4가 있네. 그럼 A 집합에도 4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4란 얘기니? 얘가 4란 얘기죠. 즉 A제곱 플러스 3A가 4니까 넘어오면 얘는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인수분해 마이너스 이쪽,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거나 또는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A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내가 얘가 4일 때를 구한 거거든. A는 1, 2, 4인 상태야. 자, B 집합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둘이 같은 집합이니? 다른 집합이죠. 그럼 이번에는 A가 1이라고 해볼게. 1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죠. 얘네 둘은 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A 값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쉽죠?